자, 오늘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 전기 회로에서 각각의 전지, 꼬마 전구, 이 도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 건데요. 우선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까만 선, 도선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도선 내부는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구리 원자들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자, 구리의 원자 번호는 29번으로 원자에게 29개의 양성자, 그리고 주변에는 29개의 전자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구리 원자는 구리 이온이 되면서 2개의 자유전자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리 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자유전자들은 금속과 금속, 구리 금속 사이에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이 금속들을 결합시켜주게 되는 역할, 구리 원자들을 결합시켜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자유전자들이 실제로 이 주변부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주변부를 돌아다니면서 이 여러 개의 원자들을 묶어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으로 전하, 앞에서 배웠듯이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뜻하는데요. 전기적 성질에는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총 두 가지의 전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전류는 전하의 흐름으로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적 성질에는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류의 뜻에서는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뜻은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하게 되는 입자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과학 시간의 단위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쓰게 되죠. 앙페르라는 사람 이름을 따와서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자, 이 단위보다 작은 단위는 밀리암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로 0.1암페어는 100밀리암페어, 0.01암페어는 10밀리암페어가 되겠죠. 그랬을 때 0.001암페어, 즉 1000분의 1암페어가 1밀리암페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전류의 방향을 지금부터 알아보게 되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건전지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이버에서 다운 사진을 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 건자가 말랐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건전지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과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내부 사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전위차라고 하게 되고, 이것을 전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건전지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에너지 차이가 생기고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가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끌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자, 그때 구리 도선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었죠. 그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했고요. 이 자유전자가 자, 원자 주변을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 적어 놓으셔야 되고,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이게 포인트겠죠. 전류가 흐를 때를 보시게 되면 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실제로 전자를 그릴 때는 동그라미 중간에 막대기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전자가 배열되게 되죠.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전자의 이동 방향, 전자 동그라미 칠게요. 전제 마이너스 극에서 전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위에 줄처럼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까닭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전자의 존재를 알기 전에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후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사실 밝혀졌지만, 전류의 방향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교본이라든지 교재를 바꾸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버렸네요. 따라서 이걸 지켜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전압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했듯이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당연히 볼트를 쓰게 되고 마찬가지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자, 능력으로 아까 위에서처럼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위차, 에너지 차를 발생시켜줘서 전자가 플러스 극을 향해서 끌어당겨짐을 제공하게 된다.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위가 높다, 플러스 극이 있고 전위가 낮다,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래서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시겠죠?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로는 도선을 의미할 거고요. 그죠? 수로는 도선을 의미할 거고, 이 동글동글하게 흐르는 물 분자들은 전자를 의미할 겁니다. 맞습니까? 돼요? 전자는 실제로 플러스를 향해서 가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된다는 거. 이때 수위차를 우리는 수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의 흐름과 전기로의 비유입니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면 물의 높이 차이 때문에 생긴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듯이 전기회로에서는 펌프가 전지 역할이겠죠? 전지에 의해 생긴 전압, 수압이 전압에 들어갈 거고요.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럼 펌프는 전지 역할이고, 밸브는 스위치, 물의 높이 차는 전압, 물의 높이 차 앞에 수압이라고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물의 흐름은 전류, 물레방아가 돌아간다는 것은 물에 흐른다는 증거가 되겠죠. 전류가 흐른다는 증거는 전구가 켜짐과 켜지지 않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수도관은 도선, 자, 수도관 또는 파이프, 도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전류의 세기는 1A는 1초 동안 도선에 한다면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로, 이 단면을 1초 동안 통과했을 때의 양입니다. 자, 1A는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로 1A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몇 A일까요? 그러면 2초 동안 1.25 곱하기 10의 19개면 이것을 전환시키면 1초 동안 1초 당에는
0.625 곱하기 10의 19제곱계고 이 숫자는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와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밑에 것도 2초 동안 1.25 곱하기 10의 19개도 마찬가지로 몇 암페어다? 1암페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